두려움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혹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주 사투리로 툭툭 내뱉는 말투가 정겹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가슴을 찡하게 만들죠. 그 사람이 딸한테 늘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수 틀리면 빠꾸.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뒤로 빠꾸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웃기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깊은 말이에요. 해보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겁먹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말이지요. 그 말에 담긴 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에요. 내가 뒤에 있어줄 테니까 너는 해봐도 괜찮다는 든든한 뒷배,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특히 5, 60대가 되면 퇴직이 다가오고 자식들도 다 크고 나면 문득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회사가 나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매일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뭔가 역할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괜히 내 존재가 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게 더 무섭고 실패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와서 뭘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괜히 주위에서 나이 들어서 왜 저래? 소리 들을까봐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걸 자꾸 눌러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겁이 나는 거예요. 실패보다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움이 더 무서워요. 근데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실패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걸 싫어해요.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카페에 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걸 편안하게 느끼죠. 근데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뇌는 경고를 보내요. 야, 그거 위험할 수 있어. 사실 그건 정말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이쯤 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인생을 알거든요. 살아보니까 대충 어떤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앞서 걱정이 많아져요. 젊을 땐 막연히 해보면 되겠지 했던 것도 나이 들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저렇게 될 텐데 이러다 돈 깨지고 시간 버리고 남는 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런데 그건요. 경험이 주는 혜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움직임을 막는 족쇄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자기 자신 안에서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 내가 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수 틀리면 빠꾸해도 돼. 괜찮아. 안 되면 접으면 되지.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나에게 그런 허락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게 하나 열고 창업하고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투자부터 해야 할 것 같지만 진짜 도전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10분 내가 궁금한 분야의 영상을 하나 보는 것부터예요.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고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규모 행동 변화라고 해요. 작게 작게 시도하면 두려움도 작아져요. 커다란 계획을 잡고 나면 더 겁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 한 발짝만 가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새로운 일상처럼 느껴져요. 그런 방식으로 삶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은 58세에 퇴직하고 막막하던 시기에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캘리그래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평생 회사 일만 해왔기에 미술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글씨를 쓰고 색을 입히는 게 점점 재미있어졌다고 하죠. 이후 지역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식 강의를 듣고 몇 달간 꾸준히 글씨를 쓰며 SNS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팔로워가 조금씩 늘어나고 지인 부탁으로 시작한 캘리그래피 엽서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해본 게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어떤 남성은 처음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유튜브 편집도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확장하게 됐고 자신이 30년 넘게 해왔던 전기공사 기술을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 올리다 보니 그게 전기기능사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현장 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조회수가 점점 늘기 시작했대요.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온라인 강의 요청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기록하려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면서 본인에게도 새로운 자존감을 준 셈이죠. 처음엔 그저 나 스스로를 기록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일이 된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안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깨워주고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되찾게 해줘요. 그 믿음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효능감, 그러니까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의 행동 지속성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해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자아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이 곧 제2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뇌는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순간 그것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시키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작아지고 확신은 커집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가. 그 한 걸음,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니까 할만한데 좀 더 해보자.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인생은 늘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기는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격변기예요. 그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회사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부여받았던 수많은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죠. 하나는 그냥 그렇게 시간이나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뒷자리로 물러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또 다른 인생 이막을 열어보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 작게라도 시작해보자는 의지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고 익숙해지고 결국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을 찾게 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정비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회가 요구한 속도에 맞춰 달리느라 나를 돌아볼 틈도 없었던 시간들. 이제 그 속도를 멈추고 나의 속도로 나의 관심에 따라 나만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시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면 그 자리가 굳어질 뿐이에요. 지금 시작 안 하면 평생 빠꾸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크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며 자기 통합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요. 그 말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의 나를 긍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통합은 단지 기억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감각,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감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 하나를 찍고, 동네 도서관에 앉아 책 한 권을 읽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는 펜이 됩니다. 두려움은 시작하기 전까지만 크고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닙니다. 자존감도 성취감도 전부 그 경험을 해봤을 때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해보자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계획한 한 가지를 해냈다는 기억이 내일의 나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게 곧 삶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게 시작하는 데서 온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심리학자 카를 융